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2023년 5월 25일자 신문 기사예요. 제목을 한번 읽어보면 로또 5장에 희망 걸었지만 전세 사기 40대 또 극단 선택입니다. 로또 5장이 중요한 건 아니고 전세 사기에 대한 포인트가 중요한데, 사실 저는 이 기사에서 언급하고 싶은 내용은 부동산 용어예요. 우리가 그 기사를 읽을 때 부동산 용어가 굉장히 생소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부동산 용어의 어떤 정의를 익히기보다는 이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선택한 기사는 26일 기사인데요. 오늘 다 다룰 건 아니고 제가 이런 방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하반기 깡통 전세 공포에 정부 대출 완화 카드 만지작. 깡통 전세 마찬가지로 전세 사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전세가 깡통 전세라는 어떤 상황에 봉착해서 정부가 대출을 완화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해당 기사를 다 간단하게 요약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부동산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을 살펴보면 이것도 아깝게 이제 25일 기사고요. 이건 이제 26일 기사인데, 중앙 정부에 이어서 지방에서도 세금이 적게 거쳤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중앙 정부 이어 지방 곳간도 빨간불이라는 제목이에요. 지방세 지난해보다 2조 원 가까이 줄어. 이렇게 줄어든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졌던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취득세가, 여러분이 만약에 부동산을 가지게 되면 그때 내야 하는 세금이 취득세거든요. 그 취득세가 굉장히 적게 거쳐서 세금이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면 과연 어떤 영향을 일반적으로 주게 되는지 다양한 기사를 통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기사를 한번 정리해 보거나 요약해 보거나 한번 제가 생각하는 관점을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부동산 기사 리뷰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요약,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향, 부동산에 대한 영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맨 앞에 페이지, 이 영상 첫 번째에 나온 기사를 전부 다 읽기보다는 몇 군데만 요약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부동산 용어에 대한 설명이니까 앞에 적은 것처럼 2018년 6월 달에 보증금 6,2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 입주했다. 2017년 2월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였다 라고 하면 2018년에 계약을 이 세입자가 들어가게 됐고 2017년에는 근저당을 설정한 것인데, 여기에서 근저당이 어떤 뜻이냐 라고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특정한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의 일정한 한도에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채권은 또 뭐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채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이란 확정이자부 유가증권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쨌든 돈을 빌려주고 그것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집주인이 있고 그리고 돈을 빌려준 어떤 회사가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됐을 때 회사가 집주인한테 채무를 준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건 회사예요. 그래서 채권자가 회사, 그리고 집주인은 채무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 즉 은행과 같은 곳에서 근저당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한 5천만 원 정도가 이제 설정이 돼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은행에서 이 5천만 원을 그냥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집주인의 자산을 담보로 빌려주는 경우가 가장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집주인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보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부동산을 만약에 이 5천만 원을 못 갚았을 때 집주인이 경매를 통해서 회사는 이 5천만 원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은행일 수도 있어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근저당을 17년에 은행에서 빌려준 돈 5천만 원 때문에 설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집주인이 만약에 5천만 원을 갚지 않으면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은행에서 근저당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세입자 6,20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집이 1억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첫 번째로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은행이 5천만 원을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입자가 6,200만 원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 집은 1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세입자가 가져가야 될 금액은 6,200만 원이 아니게 되죠. 5천만 원밖에 못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장 베스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이 1억의 집값이 7억의 경매에 낙찰이 되게 된다면, 첫 번째로는 5천만 원을 은행이 가져가게 되고, 두 번째로는 2천만 원을 세입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전세 보증금이 이제 6,200만 원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 너무 많은 금액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기사에서도 주택 낙찰자가 나오더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최우선 변제금 2,700만 원이 전부였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긴 한데, 조건은 제가 따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금만큼의 자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라는 내용도 이제 추가로 있는데,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적다라는 사실에, 이렇게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다는 사실들이 요즘 밝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대책이나 내용이 나올 거니까 그때마다 따로 기사에서 볼 수 있도록 제가 기사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한번 부동산 기사 리뷰해봤는데 어떠셨어요? 한번 어떤 기사 리뷰를 좀 자세히 해드리면 좋으실지 구독자 여러분께서 댓글 달아주시면 더 감사하겠고, 앞으로도 몇 번 더 올려볼 테니까 반응이 좀 제 유튜브에는 없긴 한데 리뷰 올려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 유튜브 채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